삼건 세조 2년 3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56년 명경대 7년 근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으니 일본 국왕의 사자 중 승전이 수반하여 토물을 바침으로 임금이 인견하고 명하여 빈청에서 공개하게 하였다. 그 국왕의 글에 말하기를 일본국 원의정은 조선국왕 전하에게 단숙하게 배복합니다. 해천이 멀리 끊어져서 소식이 희소하여 능히 자주 인호를 닦지 못하였으나 고명하신 임금께서 서찰하시기를 복명합니다. 이제 사자 승전과 수자 범준 장주로 하여금 저기 경한하는 서신을 통하여 겸하여 조절한 허물을 사죄합니다 하고 이어서 고하기를 우리나라 동도에 일주가 있는데 이르기를 농주라고 하고 새로 한자를 창건하였는데 이르기를 승국이라 합니다. 생각하건대 식복의 도량으로 여기니 간절히 바라건대 대방에 나아가서 대장경 7천여 권을 얻어 요속의 목족에 이바지함으로써 복을 증식하고 지혜를 기르게 하시면 대왕께서 인화하시는 깊고 큰 은혜가 어찌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토의를 별폭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별폭에는 말하기를 좌파병 2장, 홍칠환 대서 100번, 홍칠반 대서 20편, 연위 10필, 조자 10병, 제자 10개, 장도 2병, 장념 1부입니다 하였다. 목족은 중요한 지행이고 연위는 숙변이고 장념은 화장상자를 말한다. 세조실록 3건 세조 2년 3월 16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과 더불어 서교에 행행하여 친히 사냥하였다. 세조실록 3건 세조 2년 3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건 세조 2년 3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장문효는 일찍이 광안만호가 되어 혹은 차비라 하고 혹은 인정이라 하여 선군의 재물을 침어하여 온갖 방법으로 과림하고 창기를 거느리며 많은 노부과 마비를 축적하였습니다. 남용한 것을 계산하면 미두 320녀석 주포 50필이니 그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은 강도와 같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고신을 휴대하고 도망하여 숨었는데 이미 경외에 이문하여 끝까지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근년 이래로 죄를 범하고 도망쳐 있는 자가 서로 잇따라 간활한 무리가 실정을 알고도 본합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으니 그 인도 이정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비유하고 덮어주므로 도리어 간교한 이로 하여금 국법을 피하게 합니다. 만약 장문효를 잡으면 청컨대 고신을 추탈하여 종신토록 서용하지 말고 그 본합자와 인도 이정도 아울러 이율에 따라 과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본합은 보화에 거두는 것이고 이정은 지방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물을 맡아보던 사역의 하나이다. 이 임이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3건 세조 2년 3월 1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시간간 양승지가 아뢰기를 과거의 초장에서 강경하게 한 뒤에는 거자가 모두 다 경하게 유심합니다. 그러나 사서 오경은 호번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하게 정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전조에는 구제의 법이 있었고 한나라 때에는 전조의 학이 있었는데 다시 행할 만하니 특별히 거자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집현전이나 삼관 유생도 또한 강습함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로지 일서만 연구하여 학문이 넓지 못하여 혹 걸리고 막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세종조의 명을 받고 제서와 경사를 찬술하여서 많이 섭렵하고 윤료와 풍수의 서책에 이르기까지 강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들 서책은 진시로 강독할 만한 것이 못된다. 역과 같은 서책은 지극히 정리하여 상경, 하경을 깨치기 쉬우나 돛을 계산은 더욱 정리하니 이 책에 밝으면 이른바 바닷가에서 물을 본 자가 물의 깊음을 말하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많은 서책을 다스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밝아질 것이다. 그 곤학하는 방법을 너는 집현전에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구제의 법은 성균관 유생들이 경학을 공부하던 교과 과정의 법인데 대학제에서 시작하여 논어제, 맹자제, 중용제, 사서제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제, 춘추제, 시제, 서제, 역제의 5경제를 차례로 끝냅니다. 역제를 끝마치면 회시, 중장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잔치를 베풀어 신숙주 권남을 위로하니 주악을 내려주고 이어서 승제에게 명하여 당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잔치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8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고만 선군 선중덕 등 8인이 공역으로 인하여 행선하다 익사하니 명하여 치제 치부하고 그 집은 복호하게 하였다. 복호는 충신과 효자, 절부가 태어난 집의 호역을 면제하여 주던 일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8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성문치의 양근의 집과 전토와 이문의 양주 전토를 임영군 2구에게 내려주고 양시의 양주 전토와 죄자척의 상주 전토를 영흥대군 이염에게 내려주고 이우의 임좌 좌변 집과 전토는 계양군 이정에게 내려주고 정종의 강화 집과 전토는 의창군 이공에게 내려주고 유한의 해주 전토는 밀성군 이첨에게 내려주고 유의 여흥 집과 전토는 익형군 이관에게 내려주고 유의 강읍 전토와 박한의 신천 전토는 영해군 이당에게 내려주고 길유순의 신계 전토는 영창의 안맹담에게 내려주고 유의 임진 우변집과 전토는 영천군 윤사로에게 내려주고 인평의 배천 전토와 유의 철원 전토는 파평군 윤함에게 내려주고 유의 신계 전토와 길유순의 상령 전토는 화천군 건공에게 내려주고 최영순의 김해 전토와 유의 평산 전토와 민신의 인천 전토와 정복의 군위 전토는 졸한 좌찬성 이계린에게 내려주고 유의 포천 집과 전토 그리고 김혁의 포천 전토와 유군의 선산 전토는 우찬성 정창선에게 내려주고 유, 문한, 김결화의 계산, 진주의 전토와 최자척의 양주 집과 전토는 좌참창 강명에게 내려주고 이춘의 용담 전토와 양시의 용인집과 전토, 오율산의 평산 전토와 박존수의 고부 전토와 서성대의 영천 전토는 우참찬 황수신에게 내려주고 정종 진유번의 양주집과 전토와 정존의 양주 전토는 병조 판서 신숙주에게 내려주고 유, 인평, 박윤의 연안 전토, 양시의 전주 전토, 안우상, 김득상의 충주 전토, 정종의 양주 전토는 이조 판서 권남에게 내려주고 최영손의 죽산 집과 전토 및 창원 전토, 유의 죽산 전토, 조유래의 양주 집과 전토, 윤기의 검천 전토, 황사이의 공주 전토는 도순지 박원현에게 내려주고 정종의 배천 집과 전토 및 광주 전토, 조유래의 엄자치의 배천 전토, 유의 광주 전토는 좌성지 구치관에게 내려주고 신경지의 당진 전토, 조희의 예안 전토, 진유번의 예산 전토, 인평의 평산 전토, 전토는 좌부 승지 성상문에게 내려주고 이영의 문화 임강 전토 및 장단 집과 전토, 유의 임강 전토, 이문의 장단 전토는 우부 승지 조성문에게 내려주고 최영손의 강화집과 전토, 최찬의 비안전토, 유대의 부병전토, 이규의 풍덕전토, 정종의 옥구전토는 동부승지 윤자운에게 내려주고 양시의 철령전토, 신근지의 이산 광주전토 및 왕십역전전토, 허축 이문의 이산전토, 정종의 광주전토는 판내시브사 전균에게 내려주고 김충의 임강장단전토, 최영손의 부평전토, 이강의 장단전토, 유대의 울산전토는 판내시브사 안노에게 내려주고 성문치의 원주전토, 최영손의 인천전토, 영의 강음전토, 이문의 천안
전토는 판내시부사 홍덕경에게 내려주고 엄자체의 양주 전토, 유의 마전 전토, 자금의 연천 전토는 상욱은 조등님에게 내려주고 양시의 적성 전토, 이의 재령 전토, 이승로의 김제 전토는 부사직 이문에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인 본조 출신의 환관 융봉 김흥이 본월 5일에 요동에 도착하여 20일에서 5일 사이에 기정한다고 합니다. 하니 우참전 황수신을 원접사라고 또 동지도령부사 심혜를 안주에 이조 참판 어효첨을 평양에 판중축원사 조회를 황주에 화천희 권공을 개성부에 보내어 윤봉 등을 선위하게 하였다. 기정은 발정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9일 무자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 앞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는 단시 원접사만 보내어 멀리서 지대하는 모든 일을 다 살피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마땅히 따로 종사관을 보내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성공감정 권계를 종사관으로 겸 요동도사 선위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0일 기축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중궁이 친히 고명을 받게 되면 관법은 국제를 따를 것인가. 세자가 명나라 사신과 상견할 때에는 익성관과 원령 흉배를 착용함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와 정부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0일 기축 두번째 기사. 강순을 판회령 부사로 이인을 행의주 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예조의 쌀에기를 이제 일본 국왕이 사자를 보내어 수호하였으니 청컨대 구례에 따라 사자를 보내 회례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그것을 의정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1일 경인 두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한겸이 본조와 의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만약 친히 중궁에게 고명을 주고자 하면 복색은 마땅히 국제를 쓰고 친히 주지 않으면 편의로 지수하며 왕세자는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조하는 데 참여하지 말고 명나라 사신이 관에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익성관과 고용표를 읽고 행례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중궁의 종속내 의주를 예조로 하여금 상정하게 하라. 세자의 관복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상량하겠다 하였다. 김하가 아뢰기를 신이 세종도에 있을 때 여러 번 북경에 나아가 대명 집례를 상고하였습니다. 황제는 골룡표 위에 왼쪽 어깨에는 해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달이 있으며 황태자로부터 친왕, 군왕은 골룡표 위에 모두 5조룡을 썼습니다. 이제 세자는 명을 받지 못했으니 우선 4조룡을 써서 겸양의 뜻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수는 삼가 하사를 받음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1일 경인 세번째 기사. 중국인 압해관 장이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와 박천에 이른 승정원에 봉사하여 아뢰기를 신은 요동대인 왕상으로부터 황후가 2월 21일에 봉서했음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이것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대행 황후가 거예하였으니 전하께서 백관을 인수하여 소복, 오사모, 헛각대로 만골하여 사배하고 곡 15성 하기를 마치면 또 사배를 하며 날마다 조조에 임곡하여 3일 만에 제복하소서. 조종과 시전을 정지하고 음악을 끊으며 형육을 하지 말고 도사를 금하며 가취를 정지하기를 모두 3일 동안 하소서. 외방의 대소 사신과 수령도 문상한 그날로 소복, 오사모, 헛각대를 하고 권리를 설치하고 곡 15성을 하며 날마다 임하기를 앞과 같이 하여 3일 만에 제복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건정된 뜰에서 거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앞에 가는 사람이나 마소를 목적지까지 암령하여 교부하던 관원이다.
거애는 발상이고 망골은 골패를 바라보고 하례를 드리는 일인데 골패는 황제나 임금을 상징하는 패이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우승직 한 명의를 보내 의주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무난하게 하고 각각 옷, 일섭, 신, 부채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중국인 압회관 김허이가 아뢰기를 신이 요동에 이르러 도사에게 나아가 자문을 투정한 뒤에 명나라 사신을 보았는데 명나라 사신이 노하여 말하기를 구경화자는 태감 혹은 감승으로 각각 직질이 있는 것이거늘 하물며 고보는 감승으로서 너희 나라 봉사하는 자인데 어째서 화자라는 두 글자를 쓰느냐 하고 인하여 꾸짖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고 황제의 칙서 안에 화자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화자란 내간의 통칭이니 저들이 비록 그런 말을 하지만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 안에는 구례를 따라서 화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뜻을 설명하여 주어라 하였다. 자문은 중국과 왕래하던 외교 문서의 하나이다. 국왕의 명의로 연경과 심량의 각 부인이 이, 호, 예, 병, 형, 공과 동등한 관계에서 조회, 통보, 회답하는 문서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정부 CS 아뢰기를 종치는 반드시 성혼한 뒤에야 입학하는 까닭으로 성혼하지 않은 자는 비록 나이가 3, 40에 이르러 또 예의에 따라 취약할 수 없으나 종치는 나이 15세가 되면 장록이 있고 또 구사와 안마와 복종이 있어 부족하지 아니한데 학문은 모름지기 유년에 맞춰야만 한격의 근심이 없는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 종친으로 수직한 자는 비록 성혼하지 않더라도 아울러 입학을 허가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한격은 딱딱하게 들어가지 않음.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황주목사 김길통에게 유시하기를 그대는 전년에 둔전에 유의하여 얻은 곡식이 심이 많았으므로 참으로 기쁘다. 그대를 타경하여 당생관을 삼노니 그때 감장한 사람 안에서 근근하여 성효가 있는 자는 성명을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황후 상으로 외인에게 아직 고기를 공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천자가 붕어하면 제후의 대부는 복이 없으니 외인이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러나 정부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고기를 공개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황수신이 승정원에 봉사하여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황후가 봉사하였다는데 명나라 사신이 만약 본국의 행상하는 제도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며 또 연향에 풍악을 쓰고 고기를 쓰는 것과 복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도승지 박원형이 교지를 받들어 대답하기를 원접사는 이미 제상하였으니 마땅히 길복을 쓰고 만약에 행상 절차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본국은 그전부터 고제에 따라 전하는 황후 풍서를 쓰고 즉일로 소복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거해하고 3일 만에 제복하였으며 외방도 또한 소문의 선후로서 이 예에 따라 행상하였다 하고 만약 명나라 사신이 소복과 소식을 하면 풍악을 제거하고 길복과 식육을 하면 풍악을 쓰게 하라 하였다. 소식은 고기나 생선 없이 잔으로 밥을 먹는 것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도 풍주 태수 원지직 진궁 병부소부 원영 오도 우구수 원승 호자 원고 대마주 종성직이 각기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진궁 병부소부 원영 염진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 살주의 등희구, 호자, 원고가 각각 사인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고 대마주 외에 혹은 육랑 세모도 또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5일 가보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5일 가보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공주 풍관 이덕신 우성 김비 이정근 등은 관노 등만에게 이르기를 어사가 봉교하여 안문할 때를 당하여 수령의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으니 이로써 논죄하면 정상이 불경에 관계된다고 하였으며 조당 진언의 유울에 비부하면 이덕신은 수모가 되니 차명에 해당하고 우성, 김비, 이정근 등은 각기 장 100대의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성은 공신의 손자라 하여 고신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각각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비부는 죄에 맞는 법조문이었을 때 비슷한 조문에 의거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6일 을미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6일 을미 두번째 기사 새로 급제한 문과 이원준 무과 어유소에게 등에게 의정부에서 언영년을 내려주고 도승기 박원형 좌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져다 내려주게 하였다. 언영년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명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이다. 의정부에서 베풀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6일 을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당진포 만우 전율에는 선군을 사사로이 부려서 자염하고 선군에게 부탁하여 억지로 면, 열석, 목면, 옷, 사령을 거두었으며 진상을 빙자하여 많은 저포와 홍남화 등의 물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고만만우 김상은 진상하는 해일을 우역한다고 말하고 면포, 저포, 마포를 선군에게 징수하려 본가로 돌려보내고 또 연고 없이 종이 88근을 책납하여 공념으로 선군에게 부탁하여 쌀 3석을 징수하고 사마 2피를 머물러 두고 선군에게 위탁하여 먹여 기르게 하였습니다. 군산만호 김봉원은 사사로이 선군을 놓아 종이 246근을 책납하고 공념으로 황두 3석 8두를 거두어 바꾸어 해가 지나도록 말을 먹였습니다. 본인들은 해도의 편장으로 방하는 제사에는 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선군을 침악하여 여러 단서로 횡령하였으며 감림하는 관물을 마음대로 허비하여 썼으니 비록 탄핵당하였다가 유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전율의 김상은 이미 고신을 거두었으니 병조에 보내어 종신도로 사유하지 말게 하고 김봉원도 아울러 고신을 거두어 좌장으로서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만든 소금이다. 면은 밀가루이고 홍남화는 잇꽃 물감 재료이다. 해의는 해태이고 좌장은 벼슬아치가 근거도 없는 재물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7일 병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 단정과 더불어 묘적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첫번째 기사 임원준, 어유소 등이 전을 받들어 언영년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성심이 옛것을 상고해 선비를 구하는데 그 출처를 따지지 아니하여 천적이 언해를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우르러 총석하심을 생각하니 황홀하여 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희운의 때에 시설을 배우고 익혔으나 돌이켜보면 박대한 선비가 아니고 공마의 기능을 시험했으나 지용의 무사가 못됨을 깊이 자인하니 어찌 묘선의 외람되게 누를 끼치고 다시 언파 입어 운뇌의 구온은 봄에 뜨고 옥조의 팔찌는 기착하여 혼감하고 생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엎드려 영재를 망라하심을 만나 유수를 계속 밝히시는 까닭에 노둔 환자로 하여금 크신 은총을 입게 하였으니 신등은 감히 초심을 정령하고 계속 효명하며 분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윤과 안자의 지학을 저버리지 않고 인의로 임금에게 진달하며 장량과 진평의 복심을 견고히 하여 나라를 호위하는 간성이 될 것을 원합니다 하였다. 희우는
왕성한 세대이고 묘선은 잘 골라 뽑음이고 언파는 임금의 언택이고 운외는 내 운의 모양을 그린 수술잔이고 기착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효명은 성명을 바치는 충성을 말한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성지 등에게 이르기를 양상대장에게 각각 부험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성지, 박원영, 좌성지, 구치관 등이 아뢰기를 관념하는 등의 일에 임시로 대장을 임명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대장이 없으니 비록 부험이 없더라도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였다. 부험은 검군들이 야간에 성문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던 표신이다. 승정원에서 발부하였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제편전직자 양승지가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보니 주상전하께서 상승의 자주로서 대위에 영광스럽게 오르시어 고금 칠한의 자치와 민속의 갓난한 일을 통찰하지 않으심이 없으시고 소관으로 부지런히 도치하셔서 우리 조선 억만대 태평 성읍의 기틀을 닦으시니 진시로 사만에서 한 번 번성한 때입니다. 바야로 지금 조정의 덕실과 민간의 이병을 대신은 간하고 대간은 이를 논의하여 기타의 시종하는 직사들도 논사함에 있는데 신은 용렬한 자지로서 경악을 시종함을 얻었어도 조금의 성효도 없어 성덕에 보답함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무릇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은 미충이라도 상냥하여 확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의 일이라도 비익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히 편히 24사를 가지고 조목을 기록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1. 춘추의 대사입니다. 대개 금인은 요나라의 풍속을 이어받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 절하고 버드나무를 씁니다. 이것은 비록 중원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비록 또한 번국의 성사입니다. 우리 동방은 해동에 운거하여 삼국으로부터 전조에 이르기까지 교천과 향제를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제 진시로 그 옛것을 다 따르지 못하더라도 요 금의 고사를 조금 모방하여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친히 교우에 거동하시어 대사례를 행하고 해마다 상례로 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그의 우리의 무의를 크게 떨치고 사기도 또한 증가하여 스스로 일국 일대의 풍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 오경을 증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요 금 발해에도 아울러 오경을 세웠고 전조도 사경을 세웠는데 본조에서는 단지 한성, 개성의 양경만을 설치했을 뿐이니 대동 산해의 험함과 주부의 성함을 가지고서 단지 양경만을 두었으니 어찌 험결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원나라 세조는 우리에게 의법은 본속을 따를 것을 허락하였고 공황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성교를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동교의 당은 진시로 복리에 비할 것이 아닌 때문입니다. 빌건대 경도인 한성부를 상경으로 삼고 개성부를 중경으로 삼고 경주를 동경으로 삼고 전주를 남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함흥을 북경으로 삼아 각각 토관을 설치하고 군병을 가정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형세의 승함을 얻어 위급한 때에도 또한 좋게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악진 해독입니다. 대개 일대의 흥하면은 반드시 일대의 제도가 있었으며 본조의 악진, 해독, 명산, 대천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흥강은 우리 태조께서 흥운하신 땅이요 묘양산에 이르러서는 단군이 일어난 곳이며 9월산에는 단군사가 있고 태백산에는 신사가 있는 곳이며 금강산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장백산은 선춘령의 남쪽 갑산의 북쪽에 있어 실로 나라의 북악이 됩니다. 임진은 나라의 서쪽 관문이고 용진은 나라의 동쪽 관문이며 낙동강은 경상도의 대천이고 섬진은 전라도의 대천입니다. 박천강은 곧 옛날 대령강이며 보리진, 오대산에 이르러서는 모두 사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 동해, 남해, 서해의 신사는 모두 개성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가 어긋납니다. 빌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고정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삼각산을 중악으로 삼고
금강산을 동악으로 삼고 구월산은 서악으로 삼고 지리산을 남악으로 삼고 장백산을 북악으로 삼고 백악산을 중진으로 삼고 태백산을 동진으로 삼고 송악산을 서진으로 삼고 금성산을 남진으로 삼고 묘양산을 북진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동해 신을 강릉에,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순천에, 북해는 갑산에 이제하고 용진을 동독으로 삼고 대동강을 서독으로 삼을 것입니다. 함강을 남독으로 삼고 두만강을 북두로 삼고 또 목명산, 감악산, 오관산, 계룡산, 치악산, 오대산, 을괄령, 중령산을 명산으로 삼고 웅진, 임진, 보리진, 용흥강, 청천강, 박천강, 낙동강, 섬진으로 대천을 삼아 예에 따라 취재하여 양진 두 곳, 덕진 두 곳, 가야진, 주헐산, 우불산, 우이산, 비백산, 장산고지, 아사진, 송고지, 비류산, 후진, 익수는 개역함이 옳습니다. 일대의 사진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실린 산자는 고금으로 모두 34인데 옛 것을 따른 것이 17, 이제 한 것이 4, 새로 오른 것이 13, 영구히 고칠 만한 것도 또한 13입니다. 1. 번부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중국의 악은 아악, 소악, 여악, 이부 등의 악이 있는데 본조에서 사용하는 것은 헌가, 고치, 동남, 기녀, 가면, 자피 등의 제도가 있으니 대저 악이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조께서 천운을 타고 헌기하심으로부터 태종, 세종께서 서로 이으시니 독림의 헌침과 북국의 관색으로 예를 제정하고 악을 만들어 아악, 속악이 모두 바르게 되었으나 홀로 번악은 아직 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상께서 용비하여 대위에 새로 등극하시어 일본 여진이 사자가 와서 즉위를 하려하는 자가 항상 수백이니 골정에서 절하고 배오니 해동의 문물이 이때보다 성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일본의 감으로서 동부악을 삼고 여진의 감으로서 북부악을 삼아서 일본악은 삼포의 외인에게서 익히게 하고 여진악은 오진에서 야인에게 익히게 하되 그 의관 제도가 괴이하고 기초의 형상이라 하지 말고 동사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북악을 쓰되 동악은 쓰지 않고 북사에게 잔치하면 겸하여 동악을 쓰되 북악은 쓰지 않으며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면 악으로 동악 북악을 쓰고 나아가 조정에서 이를 쓰고 종묘에서에도 주각하게 하며 태평한 다스림을 분식하고 우리 조정의 업을 빛나게 하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1. 관례의 의행함입니다. 대개 예전에 남자는 20세이면 관을 한 것은 성인의 도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송나라 말년에 진사 윤곡은 성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관례를 행하여 향인이 이를 기롱하자 대답하기를 아이들로 하여금 관대를 하게 함은 선인을 지하에서 뵙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으니 그 관례를 중하게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동방은 고려 명종 때에 원자가 관례를 행하였고 그 뒤로는 듣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예관을 명하여 고례를 전제하고 겸하여 시왕의 제도를 상고하여 위로는 종실로부터 아래는 사대부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나이 13세이면 관례를 행하게 하여 입자 두군 사모로서 삼가를 하고 혹은 사모, 복두, 양관을 사용하며 그 미관자는 입학을 불허하게 하고 혼과 종사에 능히 선왕의 제도를 회복하여 크게 외국의 누를 변하게 하소서. 1. 복색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복색의 제정은 상하를 분별하는 소위로서 풍속을 한결같이 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나라 사람들은 흰 것을 승상하고 명나라 사람은 검은 것을 승상하며 일본에 이르러서는 푸른 것을 승상하여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조관과 공복은 실상 중국을 의방하였을 때 상시에는 백일을 입기를 좋아하니 마음대로 잡색을 쓰는 것은 심히 비리합니다. 빌건대 공복의 제도에 따라 당상관 이상을 한색으로 하고 육품 이상을 한색으로 하고
유품원, 성중관, 의관, 자재를 한 색으로 하고 제위, 군사를 한 색으로 하고 경중과 외방의 양인, 이슬을 한 색으로 하고 공사, 천구, 공장을 한 색으로 하며 이로써 품질을 따라 점차로 입게 하든가 혹은 한 색을 순용하게 해서 국속을 정제하시고 여복에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 상정하게 하소서. 1. 복요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의 제도는 남녀와 기천을 분별하는 소위이니 하민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이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그러나 장이를 의상의 사이에 입어 삼층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떠서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에 이른바 복요라는 것입니다. 전일에 중국의 여자가 많이 죄 임하는 옷을 입었는데 보고 듣는 자가 모두 길조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제 여자가 남복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사스러운 징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후세에 있어서는 여자는 상의와 하의를 입는 것이 가장 고법에 가깝게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한다면 남녀의 여복은 스스로 제도를 같이 하여 이러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어찌 지금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유사에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입는 자는 그 옷을 거두어 동서 활인원에 나누어 두었다가 가난하고 병든 자의 옷으로 쓰소서. 1. 전대 임금과 제상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신이 거기 명나라 제사의 직장을 보니 관원을 보내 역대의 군상을 제사하는데 대례로 썼으니 심히 선거입니다. 본주는 역대의 군왕이 도읍하였던 곳에 산제하는데도 혹은 당연히 제사 지내야 할 터인데 제사하지 않는 것이 있고 혹은 배양할 한 대신이 없어 험전된 것 같으니 바라건대 매년 봄 가을로 동교에서 전 조선왕 당군 후 조선왕 기자 신라의 시조 태종왕 문무왕 두 왕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였다. 고구려의 시조 영양왕 수병을 대패시켰다. 백제의 시조 고구려의 태조 성종 현종 충렬왕 이상 12일을 합제하고 신라의 김유신 김인문 고구려의 을지문도 백제의 흑치상지와 건일에 정한 전조의 배양 16신과 한희유 나유 합단을 막는 데 공이 있었다. 최영, 정지, 왜구를 막는 데 공이 있었다 등을 배양하게 하소서. 1. 전대의 능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신이 송육전을 보니 고려의 태조, 현종, 문종, 문종, 사능은 각각 수호하는 자가 2호를 정하여 초체를 금하게 하고 태조의 능에는 1호를 더하게 하였으니 심히 성덕입니다. 그러나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역대 군주가 비록 모두 공덕이 백성에게 있지 않았더라도 또한 모두 일국의 인민이 함께 임금으로 모셨으니 그 있는 데를 살피지 못한 자는 그만이지만 그 능묘가 여고하되 호리로 하여금 능히 곁에 구멍을 뚫게 하고 초체하는 자로 위를 다니게 하면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빌건대 유서로 하여금 전조선, 후조선, 삼국, 전조가 도읍했던 개성, 강화, 경주, 평양, 공주, 부여와 김해, 익산 등지에 능묘가 있는 곳을 자세히 신방하게 하여 그 공덕이 있는 자는 수령에 3호를 주고 별다른 공덕이 없는 자는 2호를 두되 정비의 능묘에도 역시 1호를 두어 부세를 경감하고 요역을 면제하며 그 초소함을 금하게 하고 이어서 소재건으로 하여금 춘추로 살펴보고 취재하게 하소서. 1. 문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대개 동방은 기자가 수봉한 이후로 홍범의 유교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여 당나라에 쓰는 군자의 나라라 하고 송나라에서는 예의의 나라라 칭하였으니 문헌의 아름다움은 중국을 모의하였으되 문묘에 배식한 자는 오직 신라의 설총, 최치원, 고려의 안향, 사민인 뿐입니다. 신이 들으니 학사 쌍기는 전주에 있어서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하여 문풍을 진작하였고 문헌공 최충은 또 구제를 설치하여 재생을 교육하였고 문충공 이재현, 문충공 정몽주, 본조의 문충공 권긍에 이르러서는 그 문장과 도덕이 사람마다 모두 만세의 수범이 될 만하다고 하였으니 빌건대 모두 선성에 배양하여 후인을 권장하게 하소서. 만약 동방의 현자가 어찌 옛사람과 같을 수가 있느냐?
한다면 공자 맹자의 뒤에는 또한 정주가 있었고 또 어진이가 되기가 이같이 어려우면 후인이 어찌 성현을 배우겠습니까? 중국의 배향자는 과연 모두 공자, 맹자, 정, 주와 같으며 동방의 선비는 모두 중국 사람만 같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임금은 모름지기 일대 정사를 시행하여 권징하는 뜻을 보인 뒤라야 사람이 보고 들으며 동하고 풍속을 옮겨 고칠 것입니다. 1. 무성을 임묘하는 것입니다. 대개 문무의 도는 천경지위와 같으니 편벽되게 폐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숙종은 태공을 높여서 무성왕을 삼아 임묘하여 행사하기를 문성왕과 더불어 비등하게 하여 뒤에는 역대 양장 64인을 배양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은 선성의 제사를 위로는 국학으로부터 아래로는 주군에 이르렀으되 무성왕은 사후가 없고 단지 둑신 사위만을 제사 지내니 어찌 골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훈련관은 곧 송나라 무화기니 빌건대 둑소를 훈련방에 병합하고 무성묘를 세워서 제례와 배식을 대량 문묘의 제도에 따르고 또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도, 고려의 유건필, 강감찬, 양규, 윤관, 조총, 김추려, 김경손, 박사, 김방경, 안우, 김덕배, 이방실, 최영, 정지, 본조의 하경복, 최윤덕을 배양하게 하소서. 1. 공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대개 본조의 전후 5공신은 모두 충의 위에 속하고 3조에 원종한 사람도 또한 모두 유죄하여 뒤에 등록하였으니 원나라의 사급설과 송나라의 녹수룡과 더불어 은총을 더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전조의 배향 대신은 공신이라 칭하여 매양 큰 은혜로서 반드시 자손을 녹용하였습니다. 본조의 오묘에도 모두 배 위를 두었으니 모두 다 공은 왕실에 있고 은택은 생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빌건대 오공신의 예의에 따르든가 혹은 원종 제인의 사호에 따라 배향공신은 모두 유후하고 세록하게 하소서. 또 전조와 본조의 장상으로서 공덕이 백성에게 있는 자의 자손도 또한 수방하여 특별히 언명을 더하면 전인은 명명한 속에서 감격하고 후인도 또한 능히 만세에 권장할 것입니다. 1. 문익점 최무선의 사우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들으니 성인이 제례를 제정할 때 백성에게 본답게 착함을 베풀면 제사하였고 능히 대환을 막으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서 예전에 목면의 종자가 없었는데 전조의 문익점이 봉사로서 원나라에 체류하여 비로소 얻어다 심어서 드디어 일국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기촌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면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 신라 때부터 단지 포석의 제도만 있고 역대 화약의 법이 없었는데 전조 말에 최문선이 처음으로 화포의 법을 원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와 그 기술을 전하니 지금은 군진에서 사용하여 의로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최무선의 공은 만세토록 백성의 해를 제거하였으며 문익점의 공은 만세토록 백성이 이의를 일으켰으니 그 혜택을 생민에게 입힘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빌건대 이인의 관향인 고을에 사우를 세우고 봄가을에 본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고 그 자손은 공신으로 칭하여 유지하고 녹용하게 하소서. 1. 사신의 엄자입니다. 대개 본조에서 승엄하는 법은 곧 당나라의 자엄과 송나라의 임자의 뜻이니 그 사대부를 대우하는 은덕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3품 이상에 관한 외에는 단지 일찍이 대간과 정조를 경료한 자의 아들만을 승엄하여 신참한 지 수일이면 곧 감찰에 제배되어 엄덕이 자손에게 미치나 어떤 이는 수십 년을 수종하였어도 엄덕이 후손에게 미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참으로 가석합니다. 더구나 송사에서는 제집, 수종, 대간을 아울러 말하였으니 빌건대 4품 이하 6품 이상의 관각, 양제에 시종한 제신의 아들은 특별히 승엄을 허락하소서. 1. 문무의 과법입니다. 대개 지금 문과의 초장에서 강경할 때 사서 오경 외에 한문, 유문 등의 글 같은 것을 임의로 시강하니 참으로 정규가 없고 중정은 아울러 고부를 시험하니 본래 급무가 아닙니다. 또 진사를 이로써 뽑으며 종장은 제사와 시무를 비록 참작하여 출제하나 역대의 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권도의 말로 대답하기를 한나라 당나라의 다스림을 어찌 좋게 오늘날에 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취하는 자도 또한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악이 불명하여 심히 불가합니다. 또 무가 시험에 사서 오경을 아울러 강하게 함도 미편하니 빌건대 무경 칠서 외에는 장감, 병감, 병료, 진설, 만을 강하고 문과는 사서 오경 외에 좌전, 사기, 통감, 송원, 전리호, 삼국, 사기, 고려사만을 강하며 중정을 표전을 시험하여 신자로 하여금 임금을 섬기는 것을 익히게 하고 교조를 시험하여 군상이 영하하는 것을 익히게 하며 종장에는 역대와 시무를 번갈아 철저하되 만일 금년에 역대를 시험하였으면 명년에는 시무를 시험하여 이것으로 제도를 정하여 과거의 법을 새롭게 하소서. 1. 아들을 보내어 입학하는 것입니다. 대개 자제의 입학은 그 이름이 6가지 있으니 어진 사후를 얻어 의난을 질문함이 하나요. 어진 사대부에게 친자하여 그 기질을 훈도함이 둘이며 인심, 풍속과 피차 형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음이 셋이요. 친히 문헌의 아름다움과 예악, 명물을 보고 점전 습속의 누를 고침이 넷이요. 혹은 분전을 구구하여 권류를 보충함이 5이요. 이나여 중국의 어음을 배움으로써 상력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6입니다. 이제 비록 주청하더라도 윤호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바라건대 입조하는 행위 때마다 집현전 예문관, 교수관, 성균관, 성문은 가운데서 학문이 정숙하고 문장이 민섭하며 기국이 굉원한 자 각 1인을 선택하여 취차하여 들여보내어 유학하게 한다면 그의 소견이 넓어지고 소득도 또한 많아져서 모두 국가에 유용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1. 기인의 법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대개 고려의 태조가 사만을 통일하고 토호를 호장으로 삼아 향직을 설치하고는 인하여 모든 군리의 자손으로 하여금 기인이란 칭호로 분번 시위하게 하니 곧 옛날의 아들을 본모로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르러서는 보기를 천례로 같이 하여 고역을 하게 하였으니 심히 무리한 데 미쳤습니다. 또 기인이 번상할 때 혹은 백성에게 포화를 거두고 혹은 전산을 팔아서 바리에 싣고 오니 이에 부상 대고는 그 값을 받고 그 구실을 대신하되 그 값은 육삭에 45필이니 이것은 백성이 고혈을 긁어서 경사에 유수하는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대저 향리로 간활하는 자가 비록 많으나 그러나 일업의 서무와 함께 상공하는 모든 이가 좋은 영성하고 긴고의 업무를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차마 고역까지 또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삼정일자를 가려서 이슬을 삼았고 정과에 등재한 데 이르러서는 어엿한 벼슬에 올라서 나라의 정상이 된 자가 진실로 일족에 그치지 않았사오니 또한 선비는 온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찌 반드시 천례로 더불어 함께 고역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구실이 중함으로 기인이 않으면 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의 뜻은 기인의 여력이 아니더라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백성의 고혈을 긁어서 부인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고 부인도 또한 그 값으로 신목을 받고 이바지하고 그 나머지로 이의를 삼으니 그 백성으로 긁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사의 외방 노자는 삼정을 1호로 삼아 1호는 5년에 한 번 번상하되 비자는 1년에 한 필의 포목만을 수납하였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기인의 법을 파하고 선상 노자를 가정하게 하여 삼노자로서 기인의 구실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같이 하면 관가의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이 불가하다면 우선 수년 동안 시험하소서. 1. 의논하여 분대를 파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신을 분견하는 것은 본래 수령의 탄포함을 교찰하고 민생의 효책을 살피는 것이니 그 명분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으며 그 위령이 어찌 한때에 미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국의 팔도에는 334주를 설치하여 도에는 각각 관살사, 도사를 두고 주에는 각기 수령, 교관이 있으며 혹은 소윤, 판관이 있고 절제사, 처치사가 있으며 진에는 병마사, 만호, 천호가 있고 또 수륙에는 찰방, 검류, 교유관이 있어 그 수가 적지 않은데 또 대원을 보내니 어찌 백성은 적은데 관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관찰사는 곧 이른바 외방의 헌사로서 수령을 출척하는 자인데 어찌 반드시 다시 대관을 보내어 관찰사의 권한을 가볍게 하겠습니까? 관찰사의 권한만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령으로 더불어 동심하여 내용을 덮어두고 분대의 거획을 회피하여 분대로 하여금 단지 대강만을 거획하게 할 뿐이니 더욱 보내지 않음만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적당하지 못한 일이나 숨겨 있는 일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 흐르는 패단은 취모 멱자하여 관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여 그 수족을 편히 둘 수 없게 할 것이며 더욱 소민에게 능상하고 고활하는 풍속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그일 입법한 초기인데도 오히려 과중한 패단이 있거늘 어찌 다른 때에 영영 한 가지 패단도 없음을 알겠습니까? 대저 국가의 정령은 진실로 부드럽게 나약할 수도 없고 또한 급박하게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한나라 선제와 당나라 선조가 모두 강명 총찰로서 정치를 하였을 때 한 당의 왕업은 드디어 쇠잔하였으니 그렇다면 강명하고 총찰함이 마치 원기를 작상하는 부건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관유로서 정사를 하시고 가급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며 그늘이 분대의 법을 파하시고 저늘이 행대의 법을 따르시어 그 수령의 불법은 오로지 관찰사에게 위임하여 고액하고 전죄하게 하면 자인이 관리는 탐잔하는 습속을 감히 자행하지 못하며 백성은 그 생업에 편안할 것입니다. 1. 주군의 노비입니다. 대개 외방의 관노는 그 수요가 고르지 않습니다. 가령 경주 향교 같은 데는 수백 호에 이르고 평양의 관노도 또한 수천 호인데 잔호가 수요가 10호도 차지 못합니다. 공부와 빈려의 번거로움은 타군과 더불어 심히 비슷하지 않아서 혹은 인리의 아내로 도로에 부대하는 자가 있으니 진실로 고르지 못합니다. 빌건대 제사의 노비로 장군과 또 그 인근에 있는 자를 장군에 헤아려 주고 이어서 타군의 수요가 넘치는 관노로서 그 사이에 침급하면 그의 노일이 고르고 주군도 충실할 것입니다. 1. 백정을 구처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이라고 하고 혹은 죄인 혹은 달달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재민을 대하는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이라 칭하여 이름을 변경하고 군호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를 열어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된 자는 500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치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홍가하는데 혹은 살루하고 혹은 동량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전조 때 거란이 내침하니 가장 앞서 향도하고 또 가위에 노릇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대서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과 인당이 팔도에 연면하여 적으면 기근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가 염려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따로 일호로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 시비, 진군, 봉족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치하거나 혹은 도살을 행하며 혹 구적을 행하고 혹은 악귀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해서 엄히 금하여 그것을 범하는 자는 아울 호수를 죄주고 또 3대를 범금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 가지로 편호하게 하며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농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 1. 제주의 판관입니다. 대개 관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는 부서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이 때를 지어 모이니 수령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하겠습니까? 의창이 염산을 호활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는 수원, 양주에, 경상도는 선산, 성주, 김해, 밀양에, 전라도는 광주, 남원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을 두게 하소서. 1. 재진에 위를 두는 것입니다. 대개 진나라 법에 매양 군수는 치민을
하고 위는 치병으로 하였으며 전조에서는 서북면에 분도 장군을 설치하고 병사를 주관하고 또 진장을 두고 또 현위를 두었습니다. 이제 팔도 61처에 모주, 모도라 일컬고 또 모진이라 일컬었으며 혹은 좌우익을 영도하고 혹은 스스로 한진이 되어 모두 군병을 두고 단련하게 하여 부르를 경계하니 진시로 양법입니다. 그러나 수령은 부서를 회계하고 사객을 지대하며 전국을 출납하고 사성을 청리하며 농사를 권장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모든 민사를 오히려 판리할 수 없는데 또한 어찌 전심으로 치병하여 위급한 때에 대비하겠습니까? 빌건대 각진의 예의에 따라 위를 두되 만약 모두 둘 수가 없다면 그 판관이 있는 곳은 또 무장으로 교차하고 판관이 없는 곳은 특별히 위를 설치하게 하소서. 1. 경도의 사보입니다. 대개 경도는 곧 이른바 북한 산성입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삼국이 교전하던 땅이며 고려가 삼국을 통합하고 본저가 도읍을 정한 뒤로는 이곳을 가지고 사방을 공제하니 예전에는 사방으로부터 중앙을 서로 다투었으나 이제는 중앙에 있으면서 그 형세를 알만합니다. 삼천은 북을 진압하고 한강은 남을 에워싸고 서해는 임진을 두고 동해는 용진을 두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도리가 고르며 조운이 모이고 충목이 편리하여 경도의 사면 수십리의 땅을 두고 보면 그것이 천작의 땅임을 알만합니다. 또 석성이 호고하고 조시가 기포하며 궁궐은 엄숙하고 여음은 언부하니 진시로 만세의 왕업을 이룩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중위에 익진을 설치하였을 때 경도의 기내에는 단지 삼진만을 설치하였으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또 북평부는 비록 옛 안남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있어서 실제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원평부는 임진의 험한 곳에 응거하고 또 교화에 제휴하고 풍덕을 끌음으로써 왜구를 해구에서 액수할 만합니다. 수원부는 본시 관찰사의 관사를 둔 땅이며 전조의 홍적이 남아할 때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 오달한 땅이니 빌건대 전조의 좌보 우보의 예의에 따라 양주를 후보로 삼고 수원을 전보로 삼고 광주를 좌보로 삼고 원평을 우보로 삼으며 전후 좌우에 모두 거진이 있으되 동남의 이진은 강 외에 있고 서북의 이진은 강 내에 있어 남북의 형세가 고르고 경사가 더욱 장대할 것입니다. 또 경성의 신문은 동대문 외에는 모두 옹성이 없으니 모름지기 풍년을 기다렸다가 아울러 축조하게 하소서. 혹자는 이르기를 저 도적으로 하여금 내지에 이르게 하면 나라는 나라가 아닐 텐데 어찌 축성에 힘쓰겠는가. 더군가 성평 100년에 어찌 도적이 있겠는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성곽의 나라입니다. 수초를 따라 행국할 수는 없으니 그 성곽을 갖추는 일은 완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려의 현종은 거란에게, 고종, 원종은 몽고에게, 공민왕은 홍적에게 모두 성의 나쁨으로 인하여 무궁한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공민왕과 고종, 원종의 시대는 그만두더라도 현종 때는 어찌 당당하지 못해서 이런 환란이 있었으며 더구나 전일에 중국에서도 또한 별난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이르기를 만일 주진의 성이 있어도 좋기 적을 무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몽인에게 중국이 침입당한 것이 어찌 장성이 없었으이겠습니까? 만일 말하기를 강력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세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다 한다면 달달에게 연경이 어찌 수천리만 되겠습니까? 다만 적이니 침공이 없을 뿐이니 다만 우리의 방비가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어찌 수천리의 대국으로서 그 만의 하나라도 무사함을 요행으로 여기겠으며 또 어찌 100년토록 무사할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깊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여 권건하여 맞지 않는 바입니다. 1. 제도에 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방금 진을 설치하였으나 또 마땅히 설치할 곳이 8곳이고 마땅히 감할 곳이 하나이며 합병하여 일진으로 할 곳이 둘이고 스스로 일진이 될 곳이 하나입니다. 평안도 자성 같은 것은 여연 무창 우예의 정로의 요충이 되나 마땅히 스스로 일진이 될 만한 곳입니다. 대저 제도의 주군에 모두 익진을 설치하였는데 이미 요긴한 군이 아니면 각각 자체가 하나의 진으로 될 필요가 없으며 황해도 장년, 풍천, 강령과 옹진은 마땅히 각각 합평하여 일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 부평부는 반드시 진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평안도 희천에는
이르러서는 정유령이 운거하고 박천은 대강이 있으며 삼등은 평양의 동북로의 요해이며 함길도 회령, 동창의 구거와 황해도 서흥은 전령에 운거하고 경기 수원은 남로의 요충이며 원평은 임진에 의지하고 경상도 울산은 외선이 이르러 정박하는 곳이며 또 외인이 거류하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진을 설치할 곳입니다. 소신은 계윤년 겨울부터 상지를 외람되게 받고 경기 지도와 팔도 지도를 고정하였으니 이로써 모든 경내의 산천의 액색과 도로의 원근과 일체 주진의 일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감히 관견을 진달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하여 수찰하소서는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교체는 왕이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다. 동지의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하지의 북교의 땅에 제사하였다. 향제는 선왕께 합제하는 것이다. 북해는 압록강의 상류이다. 삼가는 관리 때 3번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인데 초가에는 입자, 단령, 조와, 제가에는 사모, 단령, 각대, 삼가에는 공복을 썼다. 좌임은 왼쪽으로 여미는 것을 말한다. 대례는 나라 제사에 소, 양, 돼지를 아울러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초소는 나무를 짓고 풀을 뱀이다. 엄자는 엄직을 받아 관직에 임명하던 문무관의 후손이다. 기인은 신라 때부터 지방자치 세력의 유력한 사람으로 중앙에 뽑혀와서 볼모로 있으면서 그 고을 행정의 고문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에서 유리한 것이다. 유수는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대개 농업 이외의 상업, 수공업, 제예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삼정일자는 향리 1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을 쓰게 되면 그중 한 아들의 역을 면제하는 것이다. 신목은 뗄나무이다. 선상노자는 각 지방에서 골라뽑아서 서울의 중앙 관아에 올려보내던 노비이다. 치모 미역자는 일부러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이다. 능상은 상관을 넘보는 것이고 작상은 깎아 없애는 것이다. 부거는 도끼, 전최는 관원들이 건무 성적을 심사해 우열을 매기는 것을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취해 하를 전이라 했다. 편호는 호적에 올려 있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인을 호적에 올려 일반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